자식들과 여행을 계획할 때마다 설레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오히려 서로에게 서운한 감정이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가족 여행이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걸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즐거운 추억을 만들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왠지 모를 아쉬움과 답답함이 남았던 기억 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가족 여행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주 가는 여행이 오히려 가족 관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식들과 여행을 자주 가는 것이 독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대치의 차이 때문입니다. 65세 이명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명자 씨는 결혼한 두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여행을 다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번 여행을 계획할 때마다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명자 씨는 여행지를 정할 때부터 온 가족이 좋아할 만한 곳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숙소도 넓고 좋은 곳으로 예약했고 맛있는 식당도 미리 알아봤습니다. 심지어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놀이공원 티켓도 미리 예매했고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행을 가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계속 전화를 받았고 둘째 아들은 여행지보다는 숙소에서 쉬고 싶어 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손주들은 준비한 프로그램보다는 스마트폰 게임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이명자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계획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미리 예약해둔 식당에 가자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이 가장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명자 씨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빡빡하게 일정을 짜요? 좀 여유롭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자유롭게 놀게 두시면 안 돼요? 이명자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여행과 가족들이 원하는 여행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명자 씨는 온 가족이 함께 추억을 만들고 서로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원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가족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대화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그냥 편안하게 쉬고 싶어 했고 며느리들은 평소보다 더 편리한 육아 환경을 원했습니다. 손주들은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정작 가족들의 반응은 시원하지 않았던 기억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부모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번엔 더 좋은 곳으로, 이번엔 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더 비싼 숙소를 예약하고 더 멀리 있는 유명한 관광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대치의 차이라는 문제 말입니다. 부모는 여행을 통해 가족의 화목함과 소통을 기대하지만 자식들은 단순히 휴식과 편안함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모른 채 계속 여행을 자주 가다 보면 서로에게 실망감만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명자 씨는 6번째 여행 후에 둘째 며느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행이 좀 부담스러워요. 매번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어머니 기분을 맞춰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히려 피곤해요. 그냥 가끔씩만 가면 안 될까요? 특히 아이들 챙기면서 어머니께 신경까지 쓰려니까 진짜 여행 같지가 않아요. 이 말을 들은 이명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좋은 의도로 준비한 여행이 오히려 며느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주 가는 여행이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69세 박순희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박순희 씨는 딸, 가족과 함께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딸도 좋아했고 사위도 반겼습니다. 항공료와 숙박비까지 모두 박순희 씨가 부담했기 때문에 딸 가족도 부담 없이 좋은 여행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행 좀 줄일 수 없을까요? 아이들 학원도 있고 남편 일정도 맞추기 힘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이 이제 제주도는 지겨워해요. 박순희 씨는 섭섭했지만 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행을 자주 가다 보니 특별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처음 몇 번은 모두가 신나했지만 이제는 그냥 의무적으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제주도 여행이라고 하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또 제주도예요? 지난번에도 갔잖아요. 이번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박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너무 자주 가는 여행은 오히려 소중함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여행보다 일상의 안정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령기 아이들에게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1세 최미경 씨는 아들 둘과 함께 2개월마다 한 번씩 온천 여행을 다녔습니다. 아들들이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서 휴식을 위한 여행을 기획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들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참석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회사 일정 때문에 빠지는 횟수가 늘어났고, 둘째 아들은 아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주말에 집에서 쉬고 싶어요. 여행 가는 것도 피곤해요. 최미경 씨는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한 여행이라고 해도 이동하고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피로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기대치의 차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부모는 여행을 통해 더 많은 대화와 친밀감을 기대하지만 자식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부모님과의 여행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돌보면서 동시에 시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여행 자체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부모는 가족들의 반응이 시원하지 않아서 상처받고, 자식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서로를 위한 배려였던 여행이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여행을 원하는지, 얼마나 자주 가고 싶은지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을 조율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여행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가족 관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부담과 그로 인한 감정적 갈등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주 가는 가족 여행이 생각보다 훨씬 큰 경제적 부담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담이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습니다. 67세 김정희 씨의 실제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희 씨는 퇴직 후 연금과 적금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1박 2일 가족 여행에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행비 계산을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8명이 함께 가는 1박 2일 여행에서 숙박비만 30만 원, 식비가 40만 원, 교통비 20만 원, 체험비와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150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아이들 간식비, 기념품비,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들까지 더하면 200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여행을 간다면 연간 3천만 원 가까운 돈이 필요했습니다. 김정희 씨는 처음에는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비용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점점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을 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모텔이나 펜션으로도 만족했던 가족들이 이제는 리조트나 호텔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정희 씨가 이런 비용 부담을 가족들에게 털어놓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에게 돈이 부담된다고 말하면 섭섭해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리해서 여행비를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압박감이 커졌고 이는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제주도로 가면 어때요? 항공료는 저희가 낼게요. 김정희 씨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제주도 여행이면 항공료 외에도 렌터카비, 숙박비, 식비 등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 김정희 씨는 300만 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아들이 항공료를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주 가는 여행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이를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여행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김정희 씨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했지만 여행을 계획할 때마다 돈 걱정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김정희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70세 이순옥 씨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순옥 씨는 딸 가족과 함께 매달 온천 여행을 다녔는데 처음에는 1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숙박비, 식비, 온천 이용료까지 합치면 한 번에 50만 원은 기본이었습니다. 더욱이 손주들이 커갈수록 비용은 더 늘어났습니다. 어른 요금을 내야 하는 나이가 되면서 모든 비용이 2배로 뛰었습니다. 이순옥 씨는 이런 부담을 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딸은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고 여행이 딸에게는 유일한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먼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매번 여행비 부담하시느라 힘드시죠?
저희도 이제 좀 보태드릴게요. 이순옥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딸이 눈치채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딸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이 여행비를 분담하겠다고 하자 이순옥 씨는 오히려 더 미안해졌습니다. 딸도 아이 둘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로 눈치를 보게 되면서 여행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또 다른 문제도 만들어냅니다. 바로 불공평함에 대한 감정입니다. 74세 박영숙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영숙 씨는 세 자녀가 있는데 가족 여행 때마다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자녀의 경제적 상황이 모두 달랐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의사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둘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며, 셋째는 사업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박영숙 씨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 첫째는 미안해했고, 셋째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형제들 사이에도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매번 돈 내시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저희도 좀 보태드릴게요. 그러자 셋째가 불편해했습니다. 형만 여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내신다고 하시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박영숙 씨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 시작한 여행이 오히려 형제들 사이의 갈등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경제적 능력의 차이가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경험한 후 박영숙 씨는 여행 횟수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만 가족 여행을 가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났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면서 모두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주 가는 여행은 부모의 경제적 자립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과의 여행기 때문에 본인의 노후 자금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8세 최진희 씨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최진희 씨는 월 2회씩 가족 여행을 다니면서 한 달에 평균 150만 원을 여행비로 사용했습니다. 연간 1,800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최진희 씨의 노후 자금에서 나가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가족과의 추억을 위해서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정도 지나고 보니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중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돈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때나 요양이 필요할 때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결국 최진희 씨는 아들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행을 자주 가면 좋지만 경제적으로 무리가 된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다행히 아들들이 이해해 주었고 함께 적당한 선에서 여행 횟수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부담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간의 감정적 갈등, 불공평함, 미안함, 부담감 등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자주 가는 여행이 이런 감정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현명한 방법은 처음부터 경제적 부담에 대해 가족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모두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여행의 횟수를 줄이고 그 대신 더 의미 있는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자립성 저하와 의존성 증가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 관계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자주 가는 가족 여행이 어떻게 자식들의 자립성을 떨어뜨리고 동시에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6세 한미선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선 씨는 결혼한 아들과 매주 주말마다 1, 2일 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부부가 신혼이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도와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여행비는 물론이고 숙박비, 식비까지 모든 것을 한미선 씨가 부담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감사해했고 한미선 씨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점점 여행 계획을 한미선 씨에게 의존하게 된 겁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어떤 숙소를 잡을지 모든 것을 한미선 씨가 결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들 부부가 스스로 여행을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한미선 씨가 몸이 아파서 여행을 못 가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끼리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항상 다 준비해 주셔서 저희는 여행 계획 세우는 법을 잘 몰라요. 이번 주말은 그냥 집에 있을게요. 한미선 씨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한 성인이 여행 하나 제대로 계획하지 못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해주면서 아들의 자립성을 떨어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들은 엄마가 모든 것을 해주는 것에 익숙해져서 스스로 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의존성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수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행비를 한미선 씨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제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더 비싼 곳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선 씨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으니까 여행비를 너희가 부담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자 아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러세요? 지금까지 잘 해오던 건데요. 저희는 집 마련하느라 돈이 필요해요. 한미선 씨는 이 대답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집 마련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행비까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며느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준비해 주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주도권을 잃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한미선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저희가 여행 계획을 세워보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항상 해주시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요. 한미선 씨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번에는 며느리가 여행을 계획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계획한 여행의 수준이 한미선 씨의 기대와 달랐던 겁니다. 숙소도 평소보다 저렴한 곳이었고 식당도 고급스럽지 않았습니다. 한미선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한미선 씨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주 가는 여행에서 모든 것을 부모가 부담하고 결정하면 자식들이
점점 의존적이 되고 자립성을 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가족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73세 김순자 씨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딸 가족과 한 달에 2번씩 여행을 다녔는데 매번 손주들의 모든 필요를 챙겨주었습니다. 옷부터 간식, 장난감까지 무엇이든 사주었습니다. 손주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즉시 사주었고 비싼 체험 프로그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이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와 여행 갈 때만 뭔가를 사달라고 하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심지어 평상시에도 뭔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할머니에게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김순자 씨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너무 할머니에게 의존하는 것 같아요. 뭔가 갖고 싶으면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부터 찾아요. 이러면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순자 씨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준 일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가면 뭐든지 사준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것이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보다 할머니가 더 호락호락하다는 것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순자 씨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행 횟수를 줄이고 손주들에게 무엇이든 사주는 것도 자제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이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자립성 저하 문제는 또 다른 각도에서도 나타납니다. 69세 이예숙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예숙 씨는 아들 부부와 자주 여행을 다니면서 육아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여행 중에 손주들을 돌보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이 울거나 보채면 달래주고 밤에 깨면 재워주기도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예숙 씨 덕분에 여행에서도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아들 부부가 여행에서도 육아 책임을 이예숙 씨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이예숙 씨가 몸이 아파서 손주를 돌봐줄 수 없다고 했을 때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안 도와주면 저희는 여행이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돌보면서 여행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말을 듣고 이예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많이 도와주면서 아들 부부의 육아 능력과 책임감을 떨어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모의 과도한 도움은 자식들의 성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야 성장할 수 있는데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면 그 기회를 빼앗는 셈입니다.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부터 시행까지 모든 것을 부모가 해주면 자식들은 스스로 할 능력을 기를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 의존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71세 박정혜 씨는 아들, 가족과 2주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니면서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3년 동안 이런 패턴이 계속되자 아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더 비싼 여행지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혜 씨가 경제적 부담을 토로했을 때 아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여행을 안 가면 되죠. 저희끼리 가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이 말을 듣고 박정혜 씨는 아들이 스스로 여행비를 마련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의존성은 장기적으로 가족 관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는 계속 부담을 느끼게 되고 자식들은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 능력을 잃게 됩니다. 특히 손주들에게까지 이런 패턴이 전달되면 세대를 이어가며 문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부모라면 적당한 선에서 도움을 주고 자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가끔씩 가는 의미 있는 여행이 자주 가는 의존적인 여행보다 훨씬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자립성을 존중하고 키워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명한 부모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의 질과 양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자주 가는 여행보다는 가끔 가더라도 더 의미 있고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72세 정미경 씨가 실제로 적용한 방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씨는 처음에 아들 가족과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들을 경험한 후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여행 횟수를 1년에 4번으로 줄이는 대신 각각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로 한 겁니다. 첫 번째 변화는 계절별 테마 여행이었습니다. 봄에는 벚꽃 여행, 여름에는 바다 여행, 가을에는 단풍 여행, 겨울에는 눈꽃 여행으로 각각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족들이 각 여행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고 여행의 특별함도 되살아났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정미경 씨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봄 여행은 큰아들이 계획하고 여름 여행은 둘째 아들이, 가을 여행은 며느리들이, 겨울 여행은 정미경 씨가 맡기로 했습니다. 각자가 한 번씩 여행을 기획해보면서 여행의 소중함과 준비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용 분담도 공정하게 조정했습니다. 정미경 씨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숙박비는 정미경 씨가, 교통비는 아들들이, 식비는 모두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누구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여행의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여행 횟수는 줄었지만 만족도는 오히려 훨씬 높아졌습니다. 가족들은 각 여행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배려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이 여행 계획을 직접 세워보면서 시어머니의 노고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67세 김영애 씨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김영애 씨는 딸, 가족과의 여행을 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줄였습니다. 대신 각 여행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3월에는 딸의 생일 여행, 6월에는 손주 생일 여행, 9월에는 추석 가족 여행, 12월에는 연말 감사 여행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각 여행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가족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여행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가족의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딸도 이런 변화를 좋아했습니다. 엄마, 이제 여행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너무 자주 가니까 그냥 습관처럼 갔는데 이제는 정말 기대되고 소중해요. 또 다른 중요한 해결책은 소통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70세 이영희 씨는 가족 회의를 통해 여행에 대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각자가 원하는 여행의 형태, 빈도, 예산 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의견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영희 씨가 먼저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니까 다른 가족들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자주 가는 여행이 부담스럽다고 했고, 며느리는 아이들 돌보면서 여행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 횟수를 줄이는 대신 평소에 더 자주 만나서 식사하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행은 6개월에 한 번 정도로 줄이고 대신 월 2회 정도는 가까운 곳에서 식사만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여행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면서도 가족 간의 만남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서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8세 박현숙 씨는 여행 적금을 만들었습니다. 가족 여행을 위한 별도의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넣고 여행비는 여기서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적금에는 박현숙 씨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능력에 맞게 돈을 넣기로 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여행비가 다른 생활비나 노후 자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적금에 모인 돈의 범위 내에서만 여행을 가니까 경제적 부담도 없고 무리한 계획도 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들들도 여행비 마련에 참여하면서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의 자립성을 키우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73세 최순영 씨는 손주들과의 여행에서 규칙을 정했습니다. 여행 중에 손주들이 뭔가 사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주지 않고 대신 용돈을 주어서 스스로 계획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이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계획적으로 쓰는 법도 배웠습니다. 또한 여행 중 간단한 역할을 손주들에게 맡겼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하기, 길 찾기, 체크인하기 등의 역할을 나이에 맞게 분담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손주들이 여행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할머니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거나 의무적으로 가는 여행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74세 권미숙 씨는 이 점을 깨달은 후 여행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행지에서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거나 각자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대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했습니다. 요리 체험, 도자기 만들기, 가족 사진, 촬영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고 진정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무작정 자주 가는 것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진정한 가족 여행은 횟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배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식들과 자주 가는 여행이 독이 되는 3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기대치의 차이로 인한 갈등, 둘째는 경제적 부담과 감정적 갈등, 셋째는 자립성 저하와 의존성 증가였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공통점은 과도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너무 과하게 하면 오히려 가족 관계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 여행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한 빈도로 서로를 배려하며 계획한다면 가족 여행은 여전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의무적인 여행보다는 6개월에 한 번 가더라도 모두가 진심으로 기대하고 즐기는 여행이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패턴의 여행보다는 가끔 가더라도 특별한 의미가 담긴 여행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부담하는 여행보다는 가족 모두가 함께 계획하고
각자의 역할을 하는 여행이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는 여행보다는 스스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책임지는 여행에서 더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여행기 때문에 노후 자금에 무리가 가거나 가족 간에 감정적 갈등이 생긴다면 그 여행은 더 이상 행복한 시간이 아닙니다. 각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모두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야 좋은 여행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여행입니다. 때로는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이 비싼 여행보다 더 소중한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의 자립성을 존중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부모가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격려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자식들이 직접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수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식들은 성장하고 부모의 수고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사주고 모든 것을 해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됩니다. 여행에서도 아이들에게 적당한 역할과 책임을 주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각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런 대화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행을 줄이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평소에 더 자주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가족이 서로 다른 상황과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집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만의 행복한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행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행은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소통을 늘리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 본질을 잊지 마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계획하신다면 분명히 모두가 만족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과의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사랑과 이해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가족 관계의 지혜와 인생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